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보이스 오브 재팬입니다. 지금 오늘 좀 밖에 바람 쐬러 나와 있는데 네, 여러분 이 총선 결과 아마 다들 보셨을 겁니다. 보수 우파가 완전히 그냥 대참패를 했죠. 지금 좌파들 다 합치면은 191석 막 이렇다는데 보수는 지금 다 합쳐봤자 지금 110석도 안 되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. 간신히 개헌선만 넘겼다고 볼 수 있는데 막판에 그런 얘기가 막 나왔었죠. 그 자유한국 미래통합당 쪽에서 100석도 못 건질 수 있다. 근데 저는 사실 그 얘기가 이제 지지층 결집을 막판에 위해 가지고 과장한 줄 알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. 그래서 제 채널 보시는 분들 중에 이 마음에 상처를 입으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저도 그렇고요. 근데 그렇다고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? 네,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번 그 선거의 그 패배 원인은 그 지금 총선 이후에 이제 막 그런 분석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조선일보, 중앙일보, 동아일보 같은 데서 쓰는 그 보수 신문에서 쓰는 그 패배 원인을 보면은 마치 그 통합당이 무슨 극우적인 어떤 스탠스를 취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중도층의 그 마음을 끌어들이지 못했다, 이제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. 미래통합당이 이번 총선에서 그리고 통합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그 기존의 자유한국당보다 더 오른쪽으로 갔냐, 그런 스탠스를 취했냐 하면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. 일단 애초에 흔히 말하는 중도나 개혁적 보수를 주장하는 유승민, 안철수 쪽하고 합쳤고, 그리고 오히려 그 합치는 과정에서 더 잡음이 생겨가지고 보수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그런 사태가 있었죠. 그리고 애초에 그 안철수, 유승민하고 그렇게 통합을 해가지고 중도 쪽, 그러니까 우파 기준으로 왼쪽으로 가라, 그렇게 밀어붙인 게 누굽니까? 조선일보 같은 신문 아닙니까? 근데 결국에 그래가지고 조선일보 하자는 대로 선거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? 지금 다 망한 거 아닙니까? 페이는 중도 표심을 끌어들이지 못했다 이거보다는 미래통합당 자체가 자신들만의 정체성을 다 버리고 그 좌파 정당이 버젓이 따로 있는데 자기들이 좌파인 척 좌클릭을 하다 보니까 그 미래통합당만의 고유의 정체성이라던가 어떤 정책 노선이 국민들한테 전달이 안 된 거죠. 실제로 여러분 이번 그 선거 과정 중에서 미래통합당이 뭐 대표 공약으로 내세운 거 뭐 기억나는 거 하나라도 있습니까? 제가 기억나는 거는 그 황교안 대표가 모든 국민들한테 1인당 50만 원씩 주겠다 그 약속한 그거밖에 없거든요. 아니 그 50만 원 퍼주는 거는 그 민주당이 훨씬 더 잘하는 거 아닙니까? 50만 원이 뭡니까? 100만 원, 200만 원 퍼줄 수도 있지 민주당은. 근데 그 좌파 정당하고 어떤 반대되는 그 우파의 의견을 낸 게 아니라 그냥 좌파들 따라가지고 그렇게 포퓰리즘적으로 하다가 찍을 필요가 없죠. 그래서 아무튼 지금 그런 조중동에서 분석하는 좀 더 중도로 가지 않아서 망한 거다,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것 같고요. 거꾸로 민주당은 어땠습니까? 민주당이 중도 쪽으로 이번에 갔습니까? 그 완전히 그 좌파 일색 노선을 취하지 않았습니까? 그런데도 국민들 다 찍어주잖아요. 그리고 미래통합당이라는 그 정당 자체가 그냥 그 기존의 자유한국당에다가 옛날에 그 새누리당에 있던 세력들, 이른바 탄핵파들 합쳐가지고 그냥 다시 예전에 그 도로 새누리당으로 돌아간 거 아닙니까? 그런데 어떤 그 신선함이나 그런 게 있겠어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지금 조중동에서 주장하는 우파 색을 빼고 이제는 뭐 자유우파 반공 이런 거 하면 안 된다, 그게 아니라 좌파들은 못하는 보수만의 그 확고한 정체성과 그리고 보수가 집권을 하면은 이 나라가 어떻게 달라진다라는 그거를 이제 명확하게 국민들한테 어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. 지금 이번 선거에서 보면은 우파가 이기면은 대한민국이 어떻게 바뀐다라는 그런 청사진이 없거든요. 그냥 단순히 문재인은 안 된다, 반문연대 해가지고 뭉친 게 미래통합당인데, 네,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이 민주당의 압승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 대한민국의 지금 이제 주류 세력은 완전히 좌파 쪽으로 넘어간 것 같아요. 언젠가는 이번 선거에 대한 책임을 국민들이 다 지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겠습니까? 그 보수 진영 관련해서 얘기 좀만 더 하자면은 탄핵 이후에 보수가 달라진 게 별로 없죠.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이제 사람 중심의 누구 중심으로 뭉쳐가지고 하는 그런 정치가 아니라 그 확고한 이념이나 이제 노선을 중심으로 뭉쳐가지고 정치를 해야 되는데 지난 3년 동안 보수가 한 게 없죠. 심지어 보수정당이라는 사람들이 무슨 타다를 아예 금지시켜버리겠다고 표 때문에 그 택시기사들 편이나 들고 말입니다. 이게 어떻게 보수정당이에요? 그래서 제 생각은 보수가 지금 당장 뭐 내년이나 내후년 선거를 위해서 급조해서 또 뭐 정당을 만들고 통합을 하니 어쩌니 그런 걸 하지 말고 이제 장기적인 안목으로 한 10년, 20년 이렇게 보고 한 10년 뒤에는 정권을 찾아오겠다라는 그런 각오로 그 보수만의 정책과 노선을 확고히 하는 그런 과정을 했으면 합니다.
네, 또 제가 너무 안 좋은 얘기만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실망할 필요는 또 없는 게 대한민국에서 보수 우파가 완전히 사라진 건 또 아니거든요. 이번에 민주당이 3분의 2를 먹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정당별로 몇 표를 얻었나 그거를 따져보면은 이제 민주당이 49% 그리고 통합당이 41% 그 정도였으니까 아직 그래도 보수 국민이 대한민국의 40%는 있다고 봐야 됩니다. 네,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한테 남아있는 이 100석 가지고 최대한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의 폭정을 저지하면서 보수 내부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지켜보도록 합시다. 네, 지금까지 보이스 오브 재팬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